안녕하세요. 자미타고TV의 시안 국준섭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1969년 4월 1일 유시생 여성분의 삶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안인 1972년부터 1981년의 임신 대안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특별하게 전해진 내용이 없어 큰 줄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신 대안은 대안이 사화가 복덕궁에 있는 천량로, 전택궁에 있는 자미학원, 형제궁이 자보화가, 그리고 같은 형제궁에 있는 무곡이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미두수는 타임머신 1편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듯이 사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출발점을 움직이는 힘이자 에너지인데, 자미두수의 별들은 이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임신 대안이 되면 누가 되었든 그 별이 어느 궁에 있든지 간에 천량, 자미, 좌보, 무곡이라는 별이 로건 과기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선천히 사화와 만나면 출발점의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켜 움직이기도 하고, 선천히 사화가 없는 궁은 궁대로 그 궁이 품고 있는 별이 밝기와 성격으로 그 대안의 시간 여행에 크고 작든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런 대안의 로건 과기는 매년 또 다른 그 해의 로건 과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중 유년의 로과 기와 만나는 대안의 로건 과기가 붙어있는 별들은 상상 속의 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상이자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사화는 위치하고 있는 궁과 대궁을 전부 움직이기 때문에 궁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궁선이 움직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은 따로 떨어진 일상의 공간을 의미하고, 궁선은 이들이 연결된 추상적인 공간 개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부처궁은 배우자를 의미하고 관록궁은 직장을 의미하지만, 이 둘을 연결하면 가정생활, 사회생활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화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대안과 유년의 사화가 붙어있는 별이 그 대안이나 유년에 움직여 그 시기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신 대안에 사화로 직접적으로 움직인 궁선은 제복선, 자전선, 형노선이지만, 자미두수에선 록이나 기가 삼방에서 같은 록과 기를 만나면 이를 통해 삼방의 나머지 궁선이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임신 대안은 사화로 직접 움직인 궁선 외에 위의 그림처럼 복덕궁이 천량록이, 부처궁이 녹종과 더불어 명천선도 움직였다고 봅니다. 이러면 대안이 사화로 움직인 궁선이 제복선, 명천선, 자전선, 형노선 이렇게 4개의 궁선입니다. 제복선과 형노선은 이 두 궁선이 같이 움직이면 제복의 움직임, 생명의 오고감, 즉 탄생과 사망 또는 밥줄의 변화 등을 의미하는데, 이와 함께 명천선과 신궁선이 움직였으니 이 기간 동안 집안의 윗어르신이 돌아가셨거나 집이 이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 기간 동안의 정보가 없어 임신 대안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복덕궁이 움직이고 몸궁이 신궁과 암합하는 전택궁이 웃어른을 상징하는 자미가 움직이며 형제궁까지 움직였으니, 김한선님의 경우 이미 어린 시절부터 외가 쪽이 무용하시는 분에 대한 동경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김한선님과 같은 출발점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그 영향이 그분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묘대안, 즉 1982년에서 1991년은 김한선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시기인데, 인터넷상에는 1986년 18세에 데뷔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시기를 보면 출발점은 선천이 부지선상에 있는데, 우주의 기운이 모인 형노선이 대안이 부간선, 즉 사회활동의 공간이 되어 나의 내궁에 들어오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내궁과 외궁을 설명드리면, 출발점이 아닌 시간의 여행 속에 만나는 12개의 궁인, 즉 6개의 궁선은 내외를 구분합니다. 이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명천선, 제복선, 부간선은 내궁으로 이 궁들이 사화로 움직이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질선, 형노선, 자전선은 외궁으로 이 궁선들이 움직이면 좋은 방향이나 나쁜 방향이나 남에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외적인 문제가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현상을 단순하게 보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꼭 이렇게 내외를 가려서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계유대안을 크게 보면 내궁이 명궁, 부처궁, 복덕궁은 협으로 권과 협, 과권협, 과가협을 받는 대안으로,
대안의 명천선의 파군록이 의미하는 나의 노력은 주변 환경이 적극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보입니다. 김한선님의 경우는 대중의 지지, 그로 인하여 명예와 부가 따라오는 등의 일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인 선천이 부처궁에 있던 녹전이 대안이 자녀궁이 되어 피해궁이 되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피해궁에 대해 설명드리면, 피해궁은 녹전이 있는 궁이 대안에서 외궁에 위치해 있을 때 부르는 말인데, 이유는 그로 인해서 대안의 내궁에 경양 타라의 살성이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녹전은 자미두수에서는 양명지원이라 하여 나를 키우는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남에게 가 있고 그를 보호하는 살성이 나에게 오니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피해궁입니다. 이런 피해궁이 되는 자녀궁이 녹조는 부관선과 제복선에 대살성인 양타를 줍니다. 피해궁은 천동태음이 녹존과 동궁하니 친척이나 가족 중 여성이 감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나의 사회적인 활동과 나의 마음 또는 재산에 경향과 타라라는 살성을 주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은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으니 이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니 또는 형제 자매 아니면 사회 친구와 감정적인 문제로 내가 피해를 입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왕성한 사회적인 활동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시기 사회적인 활동선인 부관선은 우주의 기운이 모여있는 궁선답게 엄청 좋습니다. 거기에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대안이 태음 화가와 검은 학원이 협하고 있으니 본인이 활동하면 할수록 주변이 뜨겁게 반응하게 됩니다. 피해궁의 모습과 그로 인해 살성인 양타를 받는 부관선 제복선을 김한선님의 모습으로 일상화하면 이모의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 일반 친구와는 멀어지고 정신적인 면은 고독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되는 일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안사와의 움직임을 보면, 대안의 록이 파군이 위치한 천이궁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여 부처궁이 선천록과 함께 대안의 제복선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차성한 갈록궁이 선천 무공록과 함께 선천의 천이궁이자 대안의 형로선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록, 즉 나의 노력이 산물이 1차로 천이궁이 형로에게 감을 의미합니다. 천이궁이 형로는 사회적인 친구나 사회적인 활동 중인 동업자 등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활동의 동업자는 대안의 검은 학원을 가지고 있으니 이 대안 중에 힘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입니다. 개유대안사와의 움직임을 통해 출발점의 에너지가 어떻게 발현될지를 추론해보면, 첫 번째로 선천 부지선과 명천선에 위치한 파군을 시작으로 선천 형로선, 부처궁을 인자궁으로 선천이 자전선, 대안의 제복선에 위치한 자미 칠살 천부를 움직이며 최종적으로 선천의 형로선, 대안의 부관선상의 선천 무공록 탐락학원을 움직입니다. 이를 조금 쉬운 말로 풀어보면, 천일궁 즉 나의 생활 무대의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성취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김한선님의 경우 1986년 18세에 데뷔한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천 부지선과 명천선의 파군을 시작으로 선천 노복궁, 대안 관록궁을 인자로 선천 명천선, 대안 형로선을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다시 선천 형로선, 대안 부관선을 움직이는데, 앞서 설명한 선천이 무공록, 탐락학원 외에 문곡화기를 움직입니다. 이를 다시 일상용어로 풀어보면 1차 생활 무대의 성공은 이국 성계인 태양 거문의 영향으로 외국으로의 진출을 의미하지만, 문곡화기로 인해 실패함을 뜻합니다. 김한선님의 경우 이 시기에 일본 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몇 번의 공연 외에는 특별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발현된 현상을 대안사와의 움직임을 통해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출발점을 가진 다른 분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었을까요? 첫 번째의 경우 하던 공부 외에 다른 공부를 하여 그쪽에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문과나 이과를 지망하던 학생이 회화, 음악, 운동 쪽으로 진로를 수정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는 것으로 실현이 되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외국 유학을 시도했거나 또는 지방 학생이 서울 쪽으로 오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잘 되지 않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1986년을 보겠습니다. 이 해는 선천천이궁, 대한노복궁에 윤현이 위치하여 일단 활동 무대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공선이 이미 대한이 사로 움직였던 공선이면서 윤현이 염정화기로 다시 한번 움직여 그 공선이 출발점이 가진 에너지가 일상으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김한선님은 어땠을까요? 김한선님과 같은 생일과 시간을 가지신 분 중 자미드스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익명으로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제 채널 구독자가 많이 없어 지원자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건은 기간 상관없이 처음 연락 오시는 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갑술 대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